반갑습니다, 여러분. EBS 수학 영역의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남은 기간을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달려주는 친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조카 녀석도 지금 고3이라서 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딱 보니까 독서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까지 이 정점까지 올려놨지만 다시 한번 도약으로 더 큰 정점까지 한번 도달한 상태에서 이 수능을 임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목표 분명히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괜히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은 수학 2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수학 2에서는 실제 우리가 4개 단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함수라는 단원이 있죠. 함수라는 단원. 세 번째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지수와 로그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 자, 이 단원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세요.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어떤 스타일들이 있더라. 제가 EBS 들어가 봤더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시 푼다라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어느 단원에서 어떤 유형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걸 잡아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작업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집합과 명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집합에서는 연산과 포함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과 포함 관계. 포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합교차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들어가고 이 포함관계라는 거는 어찌됐든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 부분집합이라는 건 2의 n제곱 이런 거 알지만 이제 조건이 들어가겠죠. 뭐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개수가 몇 개가 되는 부분집합을 찾아봐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조건을 붙여서 포함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명제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의 영명제와 대우명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다음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 어떤 명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거의 어떤 명제가 필요조건이기 위해서 어떤 A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거를 갖다가 포함하기 위한 범위를 찾아봐라. 어찌됐든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서 설명이 가능해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서 이거를 설명해낸다. 그 다음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대우명제라는 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명제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과 이거에 별도로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어떤 X에 대해서 명제가 참이된다, 거짓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을 찾는 문제가 집합에서 출제될 수 있고 3문제가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단원 함수단원으로 가보면요. 함수단원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또 테마를 나눠서 우리가 여기에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무리함수.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거의 출제되는 내용들은 다 출제되어졌고 사실 다시 출제가 되어진다면 기출문제 유형이 그대로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공통적으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평행이동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보통 나왔었는데 이 무리함수의 평행이동만 계속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유리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을 다루기도 하고요. 이 유리함수에서 등장되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칭성. 점근선의 교점도 찾아줘야 되고요. 그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고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이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 모체가 뭐였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함수가 튀어나왔던 게 아니고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가지고 무리함수를 만들어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앞부분 설명 안 드렸었는데요.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는 좀 더 지금 우리가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값이었냐면 그냥 함수 값이에요. 합성함수가 주어졌던 역함수가 주어졌던 그냥 그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3점짜리로 등장했었는데 올해의 그 추세를 보면요.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요게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는 뭐 함수 관계를 주고선 함수값을 읽어라 이 정도였는데 우리 9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같은 경우를 보면 21번 문항, 19번이 아니고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함수가 주어졌고 그 두 개 함수를 합성을 시켰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았어야 돼요. 그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답률도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합성함수의 기존의 유형만 가지고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대비가 좀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교재 문제에서 직접 합성함수를 찾아보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열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공식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공식들을 몰랐을 때는 이 수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공식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공식이 딱딱딱딱 떠오르셔야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등차 중항, 그 항들 인덱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합공식 n에 관한 2차식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등비 중항, 그다음에 합공식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뭐 크게는 SN과 AN 사이의 관계 SN과 AN 사이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 넘어가요. 합의 기호라는 거. 시그마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수열에 대한 합이니까 우리가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들이 나옵니다.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이런 것들 2분의 N, N 플러스 1,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 세제곱,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런 공식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응용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분분수에 관련된 거죠. 부분분수. 그러니까 수열의 어떤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주고 아니면 극한과 연결을 시켜내든지 할 텐데 거기에서의 규칙성이라는 게 어떤 일반항을 딱 찾아봤더니 이게 부분분수 꼴이 되더라 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넘어가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점화식을 보통 주고 어떤 특정한 항에 대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문제. 이건 나열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단 조심할 거는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 계산 실수는 절대 금물.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면 이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맞춰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증명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는 유형이 되고 있죠. 완성형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조금 더 뒤로 밀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와 로그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번 문제, 지수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5번 문제나 4번 문제, 심지어는 3번 자리까지도 갔어요. 2점짜리로. 또는 10번대 초반까지도 갔습니다. 3점짜리긴 하지만 10번대 초반 자리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로그 성질들 또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로그에서는 밑변환 공식. 이 밑변환 공식을 가지고 어떤 식의 로그식의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2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동안 내가 배웠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었고 여기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6월 시험지와 9월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집합과 명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함수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수열 파트에서, 지수 로그에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왔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능이라는 거는 표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상당히 편안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 때는 기존의 문제들은 대부분 합성함수를 구해라가 아니고 합성함수, 역함수로 엮여진 어떤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9월 모의평가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낸다든지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마지막 훈련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함수 fx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원점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물론 이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x축으로 2분의 3만큼 갈 때 y축으로 3만큼 가고 있어요. 그럼 3, 3 약분되면 요건 1분의 3이잖아요. 그럼 요 2가 올라가서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x라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함수를 봅니다. 그 기울기가 2 모양이, 여기가 기울기가 2였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칭이잖아요. 접으면 포개지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x축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갔죠. y축으로는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울기 음수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수는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x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가 돼버릴 거고, 한번 점을 보는 거야. 3 넣어줬을 때 0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다 3 넣어줬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이라는 이런 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fx에 대해서 살펴봤고 gx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gx라는 이 함수도 역시 두 개로 나눠지고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원점 지나고 있고 1일 때 2다? 그러면 1분의 2.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2x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갔을 때 y축으로 1만큼 올라가고 있네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x라는 사실.
근데 점을 지나는 거를 하나 잡아주셔야 되니까 1로 줬을 때 2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고요. 요 직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로 줬을 때 2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2분의 3이다. 1로 주면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gx였고 fx라는 함수는 지금 2x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으로 나눠졌죠. 0부터 x가 여기가 2분의 3까지 또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x가 3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지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관건이죠. 어떤 내용이냐. 이 합성함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직접. 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식을 세우는 과정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식을 세우는 과정. 그럼 얘는 g에 x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시라고요. g의 x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구별을 할 때 이 fx에 따른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고. 여기가 이 fx가 얼마 사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갈 거고 이 fx가 어떤 식? 1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fx 값, 다시 말하면 fx의 그래프가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치역을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치역이잖아. gx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합성함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fx가 정역이 된 거지만 fx 순수하게 바라보는 건 치역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가 3이니까 여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봐. 1. 그럼 0과 1 사이에 들어오는 건 이 값과 이 값이야.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은 여기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가 나눠지는 거죠. 여기가 얼마로? 3등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fx 값이 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으로 가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합성을 시켰을 때 얘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이 함수야. 이 함수를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gfx의 함수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구성할 건데 자 나오는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그 치역의 값이 여기에다가 들어갔을 때 0과 1 사이에 있고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요. 이 x자리에다가 2x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x자리에다가 2x, x자리에다가 2x를 넣어주니까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4x라는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여기를 나눌 겁니다. 이렇게. 네, 4x가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x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를 볼게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그럼 그래프를 또 봅니다. 2분의 5부터 3까지는 요 식이야. 그러면 그 fx도 역시 0과 1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 그럼 f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따라가야 되겠지. 어떤 함수인데? 요 함수.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잖아. 2분의 5부터 3까지 해서는 이 함수잖아요. 근데 그 fx 값이 다시 0과 1 사이에 나오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 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 줘 보세요. 그러면 2의 x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범위를 나눠봅니다. 여기에서 2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2분의 3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분의 3까지. 그러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를 보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fx가 1부터 3까지가 나와. 맞아요?
그러면 그 x값이 요 범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여기에 있잖아. 근데 fx 값은 1부터 3 사이에 있어. 1부터 3 사이에 있을 때는 g의 여기를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2분의 1 x 자리에다 2x를 넣어주고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리되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자, 요번에는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래프 보면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움직일 때 이런 함수죠. 1부터 3까지의 치역을 갖습니다. 그럼 1부터 3까지의 치역을 가질 때 gx는 얘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x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다가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거고 2분의 3을 더할 거니까 2분의 9다라는 식이 나와버리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런 식을 제가 엄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고 사실 이 패턴을 잘 보시면 얘를 여기다 대입했죠? 여기다 대입했죠. 다시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봤죠? 여기다 대입해봤죠. 그러면서 이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0부터 2분의 1까지는 4x로 가다가 x 플러스 2분의 3으로 가고 여기다 2분의 1 해주면 2, 2분의 1 넣어주면 2. 연속이 된다고요. 이어져 있을 거라고. 예.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로 가는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면 4x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구해라 9월 모의평가를 보더라도 다른 함수가 들어갔던 게 아니고 직선과 직선에 대한 합성이었어요. 그 직선에다 직선을 합성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직선의 모양들로만 나타나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제풀이에서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구사할 수만 있다면 뭐 이런 문제가 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추세 경향으로 바라볼 때 제가 뭐 최종 점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은 해드렸지만 우리가 어차피 좀 더 어려워질 게 뭐냐 이거를 따지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나오던 건 얘도 맞히고 얘도 맞히고 얘도 맞춰. 다 맞힐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남은 시기 동안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파트인 이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 나왔을 때는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파트에 대한 대비를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보. 눈으로 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정도 연습해 보면서 아, 합성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내가 그려내겠어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져준다면 올해 수능으로서는 충분한 수학 툴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문제가 꼭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주석이었습니다.